이번 시간에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이라고 하는 건 퇴적물들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층에 나타나는 특징을 퇴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필드에 나가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층 한 층 쌓여 있는 걸 한 층 한 층을 층리면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쌓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퇴적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퇴적 구조는 크게 네 가지 형태.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이 만들어진 퇴적 환경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됐는지를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이곳의 과거의 기후, 환경이라고 하는 건 기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퇴적은 아주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또 하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각 변동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린 보통 역전 여부라고 해요. 보통은 지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땐 아래쪽이 먼저 쌓이겠죠. 따라서 아래쪽엔 좀 나이가 많은 지층이 쌓여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젊은 지층인데 역전 여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위쪽이 좀 더 늙은 나이가 든 지층이고 아래쪽이 조금 더 젊은 지층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각 변동을 받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층의 나이를 이렇게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이러한 퇴적 구조들을 통해서도 지층이 역전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크게 과거의 기후, 그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퇴적 구조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이층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층리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층리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점이라고 하는 건 입자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층을 점이층리라고 해요. 자, 이 점이층리를 실제로 관측을 하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입자가 큰 알갱이들이 쌓여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조금 더 작은 형태로 쌓여 있는 경우를 보통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같은 층리 안에서는 동일한 입자, 예를 들면 3층, 여감층 이렇게 모래알갱이, 자갈알갱이 이런 형태로 같은 층리 안에서는 동일한 입자 크기가 관찰이 되는데 점이층리는 입자 크기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는 형태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이층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우선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생성 환경은 일반적으로 심해 환경 또는 깊은 바다 환경이죠. 심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깊은 물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보통 점이층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점이층리가 생성되느냐면 이게 바다예요. 이게 바다기구.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적물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퇴적물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쪽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 퇴적물들이 쏟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퇴적 속도가 있지만 아주 깊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가 크고 무거운 아이들은 먼저 가라앉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러다가 입자가 좀 작고 가벼운 아이들은 물의 저항을 받아서 천천히 쏟아집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아래쪽에는 크고 무거운 아이들이 먼저 퇴적되게 되고 위쪽으로 갈수록 가볍고 입자가 작은 아이들이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형태가 발견이 돼요.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층리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점점 달라진다라고 해서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퇴적물들이 쌓이면 당연히 입자가 큰 녀석이 먼저 쌓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새로운 층리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점이층리죠. 그래서 아래쪽에 입자가 크고 위쪽에 입자가 점점 작아지는 동일한 때 만들어지는 층리였는데, 같은 층이었는데 입자 크기가 점점 달라진다라고 해서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이건 심해 환경일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쏟아지는 퇴적물들의 퇴적 속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입자들의 크기와 질량에 따라서 퇴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깊이여야 실제로 이런 점이층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퇴적 속도에 영향을 받으면 입자가 좀 작아도 빠른 속도로 던지면 입자가 큰 녀석에 비해서 먼저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 환경에선 보통 점이층리가 생성이 된다. 자, 아까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환경도 알 수 있다고 했으니 점이층리가 발견이 되면 여기는 깊은 물속 환경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역전 여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이층리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입자가 크고 위쪽에는 입자가 좀 작죠. 근데 어느 지층을 발견을 했더니 아래쪽에 분명히 같은 층 같은데 같은 시기에 생성된 층 같고 같은 층리. 왜냐면 층리는 한 겹 한 겹 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 실제로 좀 치밀하고 견고하지만 시기가 다르면 이 층과 층 사이에는 실제로 결합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층을 연구할 때요, 퇴적 구조에 있는 곳은, 그러니까 하성암 지역이나 변성암 지역 말고 이렇게 퇴적층 같은 경우는 한 층 한 층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적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고 나서 여기에 생물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흙이 덮어 무덤됐죠. 그죠?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생물은 죽고 뼈만 남죠. 그럼 나중에 우리 위쪽에 있는 층만 뜯어내면 여기 위에서 화석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층은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좀 더 치밀한 구조를, 견고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분리될 수 있는데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층인데 아래쪽에 입자가 작고 위쪽에 입자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과거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역전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이층리를 보고도 우리는 생성 환경과 그 다음에 생성됐을 때의 기후, 환경, 그 다음에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퇴적 구조는 사층리입니다. 이 사자가 모래사가 아니라 경사사자예요. 경사진 층리를 사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층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이렇게 또 층인데 이렇게 층 같은데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는 어떻게 지느냐? 자, 일반적으로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해수면이면 모든 지층은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수면과 나란한 형태로. 밑에 지형이 어떤 지형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지형이 이렇게 삐딱해. 그래도 해수면은 항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모양하고 상관없이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됩니다. 모든 지층은 이렇게 해수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사진 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경사진 층은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라고 보면, 이거는 물이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거나 또는 바람이 방향성을 가지고 부는 경우,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경우거나 바람이 부는 경우인데 이 둘 다 뭐냐면 일방향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흐르거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사층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층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퇴적이 되는데 바람 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어요. 그럼 퇴적물들이 이렇게 바람과 함께 넘어오겠죠. 넘어가다가 이쪽은 바람이 이 암석층 또는 집안에 막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돼요. 바람을 타고 넘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쌓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층이 평행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이 근처 같은 경우는 경사진층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좀 더 간단하게 모식화를 시켜봅시다. 자, 어떤 퇴적물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밀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밀게 되면은 실제로 퇴적물들이 이쪽으로 와서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좀 더 아래쪽으로 끼우뚱하게 이렇게 쌓이겠죠. 그 다음 또 밀게 되면 이렇게 쌓이겠죠. 그 다음 밀게 되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사진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일방향성을 가지고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밀려올 경우에는 이처럼 경사진층을 보여주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 사층리, 경사진층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미묘하지만 이 사층리를 가지고도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릴 때 아래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죠. 약간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래서 이 사층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아래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도 알 수 있어. 얘는 이쪽부터 쌓인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쌓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분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퇴적이 되면서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또는 물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층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위로 볼록하게 쌓일 수가 없죠. 이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층이고 이게 2번, 3번, 4번 층이었던 거예요. 요걸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간 위로 볼록하느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느냐를 가지고 실제로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미묘하긴 해요. 실제로 그 사층리를 보면요. 경사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경사졌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사 방향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간단하게 과거에 물이 이렇게 흘렀을 것이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이 흐른 과정, 물이 흐르는 방향 또는 바람이 흘렀던 방향, 대략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층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퇴적 구조는 연흔입니다. 물결 연자에 흔적 흔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물결 자국, 영어로 리플 마크예요. 그러니까 자국이 생긴 거야. 표면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흔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갯벌이 있는 바다 가면 갯벌에 물 빠지고 나면 볼록볼록하죠. 그게 보통 물결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보통 천의 얕은 물속 환경이 일반적으로 연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물결 자국이 생기느냐? 물격이 아니라 물결 자국, 그죠? 이 물결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바닷물이 특히 우리 이제 갯벌이 있는 곳은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밀물, 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마찰층, 보통 아까 깊은 바다 환경인 저미층리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깊은 바다 환경은 아주 깊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래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위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얕은 바다 같은 경우는 바람이라든지 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제 바닥인데 여기가 해수면이야. 보통 여기 우리 대륙붕이나 갯벌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요.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바닥에 마찰로 이렇게 긁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바닷물이 들어올 땐 이렇게 긁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쑥 밀려. 우리가 천 이렇게 융 같은 천, 부드러운 천 이렇게 한쪽으로 쓸어보면 한쪽으로 쓸렸다 한쪽으로 쓸렸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물이 빠질 땐 빨간색처럼 이렇게 바닥을 긁고 가고요.
물이 들어올 땐 또 노란색처럼 이렇게 물을 긋고 와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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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한 형태로 쌓이게 돼요. 조금씩. 그런 상태에서 이곳이 융기를 받아요. 융기. 육지가 올라오는 과정을 융기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쓱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보통 갯벌 같은 데서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사지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갯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륙붕이라고 하는 곳이 수십 200m까지 경사 1도예요. 여러분들 1도가 눈으로 보여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린 건 거의 한 10몇 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평지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층에서 발견이 될 때 이렇게 평지처럼 보여요. 리플마크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이게 또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지층을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연은 물결 자국이 관측이 됐다. 그럼 과거에 이 지층이 있었던 곳은 얕은 바다 물속 해변가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안가에서 융기, 우리가 이제 여기는 물이 만약에 해수면이 낮아졌어, 육지가 올라왔으니까 융기죠. 이곳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해안 절벽 있는 곳에서 이런 지층 중에 여는 물결 자국을 보게 되면 여기 융기해서 과거는 여기까지 이 연은이 있었던 곳까지가 해수면이었겠구나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쌤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죠. 볼록. 그래서 위쪽이 뾰족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연은이에요. 그러니까 연은도 다른 퇴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뾰족한 게 있는 쪽이 위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뾰족한 쪽이 있는 게 위쪽이다. 그래서 연은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역전 여부도 할 수 있고, 이 연은이 발견이 되면 과거에 얕은 물속 환경 또는 천해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퇴적 구조는 건열입니다. 마를 건자에 틈열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서 틈이 생긴 것. 딱 봐도 어떤 환경일까요? 환경은 당연히 건조한 환경이 될 겁니다. 건조해지면 실제로 말라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했던 게 건열, 그러니까 말라서 틈이 생기는 건데, 이 건열, 이 크랙들을 보면은 언제 이거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논바다,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곳에는 벼를 심죠. 그때 모내기 할 때 보면 물 가득한 곳에 되게 폭폭폭 꽂죠. 그때는 되게 그 모내기 할 때 논에 들어가면 질퍽질퍽거려 푹푹 빠져요. 그때 논에 있는 벼를 이렇게 폭폭폭 그냥 손으로 쉽게 꽂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계가지만 예전에는 우리 모내기 할 때 줄 뒤에 놓고 폭폭폭 꽂았어요. 왜? 물이 많고 그래서 진흙이에요. 질퍽질퍽거려요. 그런데 벼가 다 자라고 추수를 하고 나면 물이 싹 빠지죠. 그때 논바닥 쩍쩍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실제 건조해지면 틈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위에서 본 거고요. 옆에서 보면, 자, 위쪽은 건조해졌으니까 틈이 생겼지만 아래쪽은 아직 틈이 안 생겼겠죠.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겠죠. 어릴 때 겨울 되면 피부 건조해져서 피부 트어질 때 위쪽만 찢어지죠. 그죠? 아래쪽은 안 찢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뜯어진 쪽이, 벌어진 쪽이 위쪽이고 이 뾰족한 쪽이 아래쪽. 그래서 위아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열을 통해서도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습했던 지역이 건조한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열이라고 하는 퇴적 구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열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과거에는 되게 좀 습했는데 건조해진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면을 통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퇴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이죠. 이제 호수. 자, 호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 태적물이 쌓이는 곳인데 점이층리, 건열, 연은 등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호수가 이제 깊은 곳은 점이층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아주 잔잔한 호수의 중앙부 깊은 곳에서는 점이층리가 발견이 되고, 건열 같은 경우는 그 강수량에 따라서 호수가 조금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겠죠. 그래서 호수 물이 이렇게 조금 빠졌을 경우에 그 호수 가장자리 쪽에서는 건열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도 바람이 불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수의 가장자리 쪽에서는 연은이 형성되기도 해요. 자, 이 호수물이 흘러 어디로 온다? 범람원이라고 하는. 자, 여기 강이에요. 하천. 하천에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태적 지형이 범람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천이 넘쳐서 범람에서 만들어진 지역을 범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범람원이 형성이 되냐면 홍수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 자, 보통 강물이 흐르면요, 강물의 수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 강의 가장자리 쪽엔 약간 볼록한 자연 제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뚝이죠. 자연 뚝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높아졌을 때와 낮아졌을 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퇴적물들이 쌓여서 자연제방을 만들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평균 수위 또는 최고가 됐을 때의 수위를 고려를 해서 일반적으로 인공제방, 인공뚝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제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발생하면 그 제방보다 더 높은 만큼 강물이 불어서 하천 퇴적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범람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곳에 퇴적물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사층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매번 넘쳐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곳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열이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천이 흘러서 바다랑 만나게 됩니다. 바다랑 만나게 되면 하천수의 속도가 빠르죠. 좁고 빠른데, 바다를 만나게 되면 아주 넓은 지역, 그래서 속도가 유속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낙동강 하구 쪽에 가서 보시면 김해평야에 있는 쪽에 삼각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쌓이게 된 건데, 이곳에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층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빙하가 있던 곳에서는 여감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빙하 퇴적물, 보통 빙태석이 자갈과 같은 입자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들 다 가지고 떨어져 내려와요. 걔네들이 나중에 아래쪽에서 쌓이는 여감이 형성되는 퇴적 환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막 먼저 봅시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층리와 사암. 사막은 모래가 많이 있죠. 사막에 바람이 불면 사층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 모래들이 쌓이게 되면 사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이러한 사층리와 사암과 같은 퇴적 구조와 퇴적암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해안, 대륙붕, 그 다음에 대륙대 심해. 자, 이제 바다 환경이죠. 해안이나 대륙붕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닷가 근처를 다시 한번 보면요, 대륙,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리고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바닷속, 그러니까 이게 해저 지형인데 여기가 대륙이거든요. 대륙의 바로 옆에 있는 수심 200m까지 경사 1도 이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붕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대륙이고, 그리고 이 대륙붕으로부터 경사가 진 곳, 보통 4도에서 6도인데 선생님 좀 경사가 심하게 그렸죠? 여기를 대륙사면, 그리고 다시 그 대륙사면에서 퇴적물들이 쌓이는 곳, 거기를 대륙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보통 심해저 지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이곳을 대륙의 주변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대륙 주변부라고 불러요. 이것은 대륙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륙붕 같은 경우는 육상 퇴적물들이 퇴적되는 곳이고요. 대륙사면 바닥에는 저탕류가 흘러서 그때 흐르는 대륙붕에서의 퇴적물들이 대륙대에 쌓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쪽이에요. 대륙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안이나 대륙붕 같은 경우는 파도 또는 바람 또는 조류라고 하는 건 밀물, 썰물을 말해요. 밀물, 썰물에 의해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하는 곳이 보통 대륙붕에 있는 조간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도와 조류의 작용으로 인해서 층리도 발견이 되고요. 연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붕에 물결 자국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륙대나 심해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미층리, 선생님이 아까 대륙붕에 있던 퇴적물들이 대륙사면을 따라 대륙대까지 흐르고요. 심해저까지도 떨어집니다. 심해저 지형 같은 경우는 전혀 이 파도라든지 바다의 영향, 해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깊은 환경 속에서는 저미층리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을 통해서 과거 지층이 형성되는 기후 또는 환경,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의 유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퇴적 구조, 퇴적 환경, 그 다음에 이 지층을 통해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